꼬마 빌딩 투자에서 대출이 관건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? 이 좋은 건물을 찾았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자체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은행이 대출을 쉽게 승인해주는 투자자의 특징은 따로 있는데,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을 잘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요소랑 LTV, DSR 개념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출이 잘 나오는 꼬마 빌딩들의 특징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. 네, 대출을 잘 받으려면 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, 첫 번째는 담보의 감정가, 두 번째는 투자자의 신용 및 소득, 세 번째는 대출 규제, LTV나 DSR 적용 여부. 이제 각각의 요소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요소는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, 감정가입니다. 이 대출 심사는 단순히 이 건물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대출이 유리하겠죠. 감정가액이 높은 부동산들의 특징은, 첫 번째는 역세권이나 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어야 된다. 두 번째는 활용도가 높은 토지여야 되는데, 건물보다 토지 비중이 높으면 감정가가 상승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로는 공실률이 낮고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있는 곳입니다. 즉, 대출을 잘 받으려면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 요소는 투자자의 신용 및 소득인데요. 은행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입니다. 대출 심사 시 평가 항목으로는 신용 등급이 1에서 4등급이면 좀 유리하고요. 소득의 증빙이 필요한데요.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, 급여소득 등의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부채 비율인데, 기존의 대출이 좀 많이 있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이 DSR,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해놓은 상황입니다. 세 번째 요소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요. 대출 규제입니다. LTV, DSR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LTV와 DSR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결정하는 비율입니다. 예를 들어서 LTV가 70%면 감정가 10억짜리 건물에서 7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, 개인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1억 원이 있고 DSR이 40%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. LTV는 담보를 기준으로 하고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계산하는 방식인데, 즉 감정가가 좀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부족하면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럼 은행이 좋아하는 꼬마 빌딩의 조건은 뭘까요? 앞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대출이 잘 나오는 건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역세권이나 주요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어야 된다. 두 번째는 감정가가 좀 높은 부동산이어야 된다. 세 번째는 공실률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어야 된다. 마지막으로 LTV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어야 될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요소는 감정가, 신용 및 소득, 대출 규제입니다. LTV랑 DSR 개념은 내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대출이 잘 나오는 꼬마 빌딩은 입지나 감정가, 공실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. 대출이 막히면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랑 세금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